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는 겸, 매매하는 겸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아침에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스팀 2차전지 장비 구매 의향서 접수. 하반기에 공급을 한다. 일본의 2차전지 장비 기업 엔사로부터 열처리 장비 공급에 관한 구매 의향서를 접수하고 본계약 체결 이후 확정된 제품 발주에 따라 하반기 중 장비를 공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차전지 활성화 공정의 고온 에이징 장비 납품, 그리고 차세대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파우더 열처리 장비도 개발 중이다. 그래서 2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양극재 소재 시장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슈가 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 뉴스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단독 공장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관련이 좀 더 깊은 쪽은 LNF라고 할 수가 있고요. LNF 집 모양이 지금 어제 지난 토요일에 이 모양이 나왔는데, 자, 이 모양은 중요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10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고 여기 저점을 완벽하게 지켜줬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이 저점을 지켜줬습니다. 오늘 갭상승을 시작하는데 28만 5천원이란 이 고가를 아예 갭으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세로닉스라는 쪽도 뒤따라서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호가가 좀 더 약하죠. 그러면 대장은 LNF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상한가 위주로 저는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저스템이 지금은 9% 정도로 뜨고 있는데 살짝 내려오면은 매수할 거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상승을 했다가 2차전지에 대한 뉴스가 있는 걸로 지금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무리하면서 접근하지는 않을 거고, 잠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걸어 놓을게요. 내려오면 5% 정도 꺼내서 매수하는 거를 미리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대금 BK는 뉴스가 없었는데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일단은 걸어 놓겠습니다. 매수는 걸어 놨고, 매수는 걸어 놔져 있고, 오늘은 장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걸로 지금 매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5,900원에도 걸어두겠습니다. 25,900원에 걸어놨고요. 저점을 깨게 되면 25,900원, 25,800원, 저점을 다 깨게 되면 25,700원 저점이네요. 대부분의 물량은 다 팔도록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원칙대로만 접근할 거예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난 공이 저점을 깼네요. 일단 공을 깼기 때문에 뭐 추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니라서 제가 올라오는 금액대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는 다 걸어놨고, 저스템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이글은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LNF가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지, 갭으로 아예 고점을 터치를 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한 주 정도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가가 만들어질 텐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봐야겠죠? 대장은 LNF 쪽으로 보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282에 나머지 절반 걸고 나머지는 마지막 288에 다 매도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쪽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11선에서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다. 한 번 저점을 만들고 두 번째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는 모습이긴 하겠네요. 지금 두 번째 저점 잡아놓고 다시 매수하기에는 밑에까지 저점 대비로 너무 많이 떠져 있으니까요. 공장을 세우게 된다.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세우는 것에 관련돼서 지금 다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양도 똑같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어반 좀 한번 봐볼까요?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일 것 같고, 지금 위에 282를 찍었는데 제 거가 매도가 안 됐죠?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고 일단 제 거를 다시 매도를 해놓겠습니다. LNF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287, 286500, 286500을 깨지 않으면 홀딩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86000 해놓고 여기를 지키면 계속 상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그 상승은 에코프로와 같이 비슷하게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LNF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고, 그리고 SDI와도 당연히 관계성이 있는 쪽인데, 테슬라의 영향을 받은 쪽은 에너지 솔루션 LNF가 더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이 강하게 힘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위로 살짝 치고 내려오는 형태가 되고 있겠고, 18600을 보게 되면 18690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매수를 잠깐 해봤습니다. 5초병을 세워놨고요. 18600을 지키게 되면 위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일단 보초병을 세워놨습니다.
내려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단기 트레이더 중에 한 명 있거든요. 요즘에 아마 핫한 분이실 텐데, 네, 그분이 지금 이거를 지난주에 상한가 따라잡기, 그죠? 상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팔았으면, 그분이 아마 한 2억 정도가 들어갔었으니까 아침에만 2,400만 원을 벌으셨을 거고, 그거를 일부를 팔고 일부를 계속 들고 계신다면, 네, 뭐 이틀 만에 거의 얼마죠? 네, 이틀 만에 4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수익이 나고 계시겠네요.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상한가를 들어가는 딱 모양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눈에 익히신 거죠, 많이. 눈에 많이 익히셔서 그거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바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었고,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 한 번쯤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어, 매수한 금액대가 있어서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일부를 제가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우선은 매도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네, 원칙은 원칙이죠.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매도를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잃는 게 뭐 많지는 않은 거니까요. 똑같이 또 한 번 더 매도를 해놓겠습니다. 여기 저점 2300에 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려오면은 더 살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지금 산 만큼보다 네, 더 어차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17500 더 살 거예요. 네, 휴마시스가 빠르게 가면 6700까지도 한번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투상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태경 BK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네, 위로 한번 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NF는 더 위로 더 강하게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윈텍이 저점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음봉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자, 이 연두색 선을 계속 지키면서 위로 상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는 쪽을 제가 계산을 해서 미리 매수 주문을 한 번 더 걸어 놓고 294에 네, 294
신용이 부족한가 봐요. 네. 다른 종목들을 많이 사서 그런 건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뉴로메카가 지금 경고라 가지고 걸려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여기 저점은 안 깼는데 43150. 셀바스 헬스케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여기 한번 깰 것 같은 모양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깨는 척하고 양봉으로 돌릴지 뭐 구경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는 매도를 해놨으니까요. 꿈비는 위로 한 번 더 칠 수가 있는 모양새로 생각이 들고 374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매도하게끔 설정해 두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네, 가면은 저 위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걸어두겠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지금 상황이 네, 매도를 걸어놨으니까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LNF가 강하기는 하는데, 자, 오늘, 네, 이 모양새가 지금, 우선 여기서 한 번은 좀 들어 올려줘야 이 이평선의 각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98에서, 자, 여기까지 5,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313500을 보려면 5,000원 차이니까, 네, 308500까지는 한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8500. 다 팔고 도망가려면, 네, 여기까지 위로 당겨야겠죠? 10조가 넘어가는 지금 종목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위세 하이텍은 네, 밑으로 내려올 때 지금 매수가 됐고요. 단기간 내에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미래컴퍼니는 네, 지금 연속해서 계속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평선을 강하게 깨고 여기를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시장의 대장은 LNF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같은 이유에서 GM과 뉴스가 있어요. 네, GM과 전구체 공장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양극재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이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확실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사업성을 확실하게 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국이 투자 금액을 점점 늘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죠. 결국에는 중국과의 그런 배터리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런 기술력을 확실히 이용을 하겠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술력, 즉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을 마치 사는 효과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쪽도 산업을 지금 거의 가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거든요.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것이지만 네, 일단 깨는 모습이 보여서 매도를 일단 했고요. 시장 지수 자체도 좋지 않아서 점점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그때 뭐 매수를 또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술이 점점 뺏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앞으로 대응을 많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있고요. 여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네,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2%권이라면 제가 손해를 나중에 손절을 하더라도 손해가 적을 위치이기 때문에 우선 절반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걸어 둘게요. 87 7750이죠. 네. 걸어놨고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지텍이 눈에 가시는데 지금 챗 GPT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KCS는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고 경고가 걸렸으니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레몬도 마찬가지로 경고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브리지텍이 신용이 매수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 이평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종목 수를 줄이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위로 살짝 네, 쳤네요. 위로 쳤고 오늘 저점이 잡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네, 여기 어딘가에 한번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NF 쪽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뉴로메카도 내려오고 있고 브리지텍,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하향을 하는 상태인데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저점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종목을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우리 형님들 입장에서 아직 한 번 더 해먹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MDS테크 쪽으로 브리지텍보다는 MD스테크 쪽으로 힘이 더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저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볼게요.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추가로 하는 거를 일단 해놓고 뭐 보초병처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3480 정도에 네, 추가로 걸어놓고 나머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유세텍은 내려왔었고 휴마시스는 네, 이런 모양을 띠고 있네요. 이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아침에 일찍 띄운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매도됐다라고 생각하기도 애매한 금액이 지금 터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매도를 했었었는데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선물지수가 지금 11선을 돌파를 했다가 네, 지금 상황이 어중간한 모양을 보이고 있네요. 이 저점이 312.65인데 지금 313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저점을 깬다면 두 번의 양봉이 있었는데 그 저점을 깨는 거라면 밑으로 여기 지지를 받나 안 받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하나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제대로 돌파를 못한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보나치를 여기서도 그을 수가 있는데 지난 여기까지 한 번 더 깨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PF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한 번 더 여기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엿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차트는 후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파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1파로 잡을 때도 있고, 여기를 1파로 잡을 때도 있고, 여기를 1파로 잡을 때도 있고, 여기를 1파로 잡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1파다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영역이라서 저는 파동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고려한다기보다 오히려 주차로 1주, 2주, 3주, 4주를 이렇게 연속으로 상승했을 때 하락이 나올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편하다고 봅니다. 여기 하락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4주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제는 반등하는 구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하고 나서 셋, 넷 하고 나서 나오겠구나 반등이. 그러면서 또 추가로 하락하면 그때 좀 더 매수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종목들도 5일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래로 깼다가 들어올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수가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반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세로닉스가 오히려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가벼운 쪽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지금 10%를 가리키고 있는데 세로닉스가 15%죠. 세로닉스가 대장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세로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지는 마찬가지로 수소 쪽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 있고 어반리튬이 상승을 쭉 이어가고 있네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신고가를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모습이 중요하겠죠. 하이드로리튬도 한번 볼게요. 원래 대장이었던 하이드로리튬은 6%, 어반리튬은 7%. 하이드로리튬은 증백 종목이고 어반리튬은 미수가 가능한 종목인데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힘을 같이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오늘 고초봉으로 한번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했고요. 자해글이 한 번 더 상한가를 쳤습니다. 정책 의료기기 정책 기대감 등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고
LNF는 마찬가지로 상승했는데 세로닉스를 한번 볼까요? 네, 세로닉스가 17%를 지금 뛰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LNF를 실험할 거라면 이 친구로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를 들어 올렸죠. 민텍은 저점을 깨는 형태가 나오면서 저는 일단 매도를, 아까 전에 걸어놨던 매도가 지금 실행이 됐고요. LNF 쪽으로 돈이 또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봉이 중요한 봉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를 지켜줘야 이평선의 모습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지텍은 여기를 깨버렸네요. 대장이 아니고 하니까 매도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반등 살짝 올라오면서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종목의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미래컴퍼니 쪽이 대장인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종목을 줄여놓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누르메카는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는 가격대 중에 한 군데로 매도를 주문을 걸어 두겠습니다. 한 주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두겠습니다. 저는 부초병으로 나중에 매수하게 되면은 그때 활용을 좀 해야 되니까 부초병으로 두겠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LNF 쪽도 밑으로 일부러 내려오면서 다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물량을 다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시가에 가까워지게 되면 여기에서 수익을 이제 보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약 30%까지 수익을 거의 가까이 받다가 좀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챙기고 보자 하는 심리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서, 여기를 움직이는 거는 뭐 돈 많은 분들의 이제 영역이니까요. 아마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오늘 위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죽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도이체방크 리스크가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이 리스크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이번 달에 옵션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F가 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한번 발을 담가 보겠습니다. 세로닉스는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덜 움직이고 있거든요.
39950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상한가까지도 도전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더 해볼 수 있었는데, 네, 그거는 놓쳤고, 한번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50원이면 500원, 39450, 39500까지는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걸어두고요. LN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돌파를 한번 했는데, 30만 5천원, 30만 8천원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출렁거리겠죠? 지수가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돈이 쏠릴 때는 돈이 몰리는 장소는 또 따로 없고, 돈이 많이 들어오네요. 방금 전에 30만 5천원에 1000 주면은 3억이고, 네. 3000 주면 9억 정도 되니까요. 10억이라는 돈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 세로닉스는 지금 1.2%, 1.4%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여기에 잘 받치기만 한다면, 아니면 연속으로 지금처럼 돈이 계속 팍팍팍 들어오게 된다면, 네,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하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LG 엔솔, 테슬라, 네, 배터리 공급망에서 역할하며 2차업체 최선 호조로 제시하는 의견이 나왔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파우치 전지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힘을 더 받고 있는 건데, 특징주 뉴스가 27분에 나왔었고, 네,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 음봉이 나올 타이밍에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네,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더 강하게. 음봉 이후에 바로 되돌리던지, 네, 아니면 지금에서도 양봉으로 바로 치고 가든지, 아니면 세로닉스가 지금 위로 파박 치고 올라가든지 뭔가 모습이 나와야 돼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여기를 고점을 돌파했고 지금 눌리고 있고, 고점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는 액션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작 6천억 정도만 나온 상태이고,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1조가 넘게도 터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미 30분봉에서 5천억이, 5,200억이 들어왔고, 5,200억이라는 돈이 한 종목에 지금, 네, 아침에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중에 여기만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5,200억이 들어왔으면 5,200억원어치를 어떻게 팔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많이 팔고 있네요. 지수가 세로닉스가 꺾이니까, 네, 여지 없습니다. 네, 일단 매도를 했어요. 세로닉스가 꺾이는 것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꺾이지 않았으면 전 매도 안 했을 건데, 일단 세로닉스가 먼저 꺾였고, 38까지도 한번 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5초. 복합장의 모습은 괜찮고요. 13%가 떴고,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 빨간색 선을 지킬 수도 있는데, 네. 세로니스가 다시 돌아섰죠? 그래서 다시 일단은 매수를 다시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대장은 세로닉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세로닉스에 따라서 그래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고, 저는 연두색 선을 기준으로 지금 매매 기준을 한번 잡아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도주를,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만 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네,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세로닉스 움직임이 오늘 많네요. 위아래로.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지지하는지 네, 확인하고 있고 제 집 위쪽인지 어느 쪽인지 지금 뭔가 공사 중인 건지 뭔가 계속 소리가 나네요. 아마 오늘 녹화를 할 때 소리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네,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잠시만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면 여기도 만만치 않게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용증거금이 부족하네요. 전반적으로 네, 포스코 엠텍이 더 강했군요. 네,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LN 잠시만요. 에코 프로 HN이랑 결국엔 포스코 엠텍 중에는 포스코 엠텍이 더 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삼화알루미늄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알루미늄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포스코 엠텍이 어쨌든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매매를 할 때 앞쪽에서 매매를 제가 매도를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매도를 다 했는데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네, 쭉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LNF 중국 관련된 것도 있는데 한 번 더 기억을 해놓고 이런 모양에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았을지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좋았을지 제가 이거는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1800 정도 터질 때가 한 번은 올 거라고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 드렸는데 네, 그게 오늘 나왔네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겠고요. 시장의 움직임에서 네, 셀바스 AI가 또 위로 치고 있는 중에 있고 네, 모습이 괜찮네요. 이것도 모습이 괜찮고 제가 이거는 어제 여기는 좀 놓쳤지만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러면 같이 좀 상승을 하겠죠? 네,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괜찮습니다. 이러면 네. 제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괜찮고요. 지금 매도가 한 주가 10주가 걸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매도는 걸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일단 해 놓겠고요. 나머지는 여기 13130에다가 일단 매도를 추가로 해 놓겠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지금 돌아 올라오고 있는 형태가 한 번쯤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셀바스 AI가 한 번은 더 쳐야 체면이 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하게 돈이 들어왔고 6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여기 저점을 지금 지켜줬기 때문에 한번 돌파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거나 여기서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지수가 좀 돌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걸어 놨었는데, 미리 걸어 놨어야 됐는데, 네, 제가 욕심을 좀 부렸거든요, 사실. 네, 이 가격에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 놓는 게 좋았을 텐데, 확률적으로 저기까지만 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요. 셀바스 AI 때문에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더 안 간다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안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한 10시 정도까지 녹화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저는 약간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하나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돈을 챙기고 싶어서요. 매도했고, 셀바스 AI가 지금 여기 이 녹색 선을 지켜주면서 상승하면 오히려 셀바스 쪽에 돈을 넣는 게, 어차피 기다린다면 여기다가 돈을 넣는 게 맞겠죠? 오늘 대장은 이쪽이니까요. 셀바스 AI랑 셀바스 헬스케어만 비교했을 때 오늘 대장은 셀바스 AI가 될 것이다. 이 측면 때문에 그냥 돈을 좀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나머지 셀바스 헬스케어도 손절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태경 BK가 밑으로 더 내려오고 있네요. 여기 저점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지켜주지 않았는데 제가 매도가 안 걸려 있었나 봐요. 종목 수가 많으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일단 AI를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셀바스 AI가 위로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올라오면 매도를 다 하도록 주문을 걸어 놓겠습니다. 9980에다가 다 걸어 놓을 거예요. 네, 이 선을 지켜줄 것 같은 모양새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AI 쪽에서요. 지수는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제주은행도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으로 저점을 만들고 돌아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저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가 올라오면 LNF가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을 좀 받고 있죠. 포스코 MTEC이 가장 강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3천당 제약은 여기서부터 쭉 당겨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모 신소재가 또 같이 올라가고 있고, 나노 신소재도 LNF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스템은 내려오지 않고, 네, 여기 저점을 그냥 지키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오늘은 네, 이 종목들에서만 매매가 되겠네요. 어반 리튬보다 지금 네, 포스코 엔텍이 더 강했었고 반도체 쪽도 힘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제대로 터진 것은 아니어서 신고가를 지금 내고 여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일단 매도를 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종목 수가 많기도 하고 종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네, 접근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유럽 쪽에도 리튬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광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리튬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타이밍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량이 또 뭐 어차피 수요와 공급으로 따라갈 테니까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또 리튬 가격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지수로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여유롭게 한번 보겠고, 과거에 리튬 쪽으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양인데 금양은 지금 10월 2022년 10월에서부터만 따지면 10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라서 여유롭게 일단 보고는 있는 중이고요. 태경 BK는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와져 있고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신용으로는 매수하는 게 지금 금액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를 조정을 해서 매매를 하거나 매수하거나 네,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많이 꺾이고 있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그래서 똑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뉴로메카는 제가 보조병으로 지금 세워놓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콤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평선을 지금 깰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만약에 깨서 회복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이것을 다시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는 네, 더 위로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뉴로메카는 보초병으로 세워놨고 네, 깨게 되면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네, 이것도 마치 보초병으로 해놨고요. 휴마시스는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매도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조금씩 지금은 반등하는 포지션으로 보이고요. 이번 30분 봉 다음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매도한 지금 이 돈들이 아래 하방을 지금 생각하고 매도를 한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텍은 마이크로 LED 쪽이라서 오늘 약하게 흐름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이 종목도 사실은 여기 저점을 지켜주게 된다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지켜주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 형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종목수를 일단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종목수를 줄이겠습니다. LNF가 위로 살짝 쳤고 한 번 더 들어올릴지 말지 보겠습니다. 지수 상태는 좋습니다. 지수 상태는 좋고 포스코 엠텍은 위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LNF, 나노신소재 전부 다 좋은 상황이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힘은 쏠려 있는 상황,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를 14,000주 돌파를 한다면 힘이 한 번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31만원에 걸려있는 3만주, 저기를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브리지텍이 오히려 올라왔네요.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올라왔고, 반도체 쪽도 힘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 더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LNF에도 돈이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쪽인데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코스닥도 영향을 받겠죠? 방금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엔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포스코 엔텍도 힘을 받았네요. 포스코 엔텍이 대장이라고 보고 한번 여기는 발을 담겠습니다. 대장이니까 발을 담가야죠. 세로닉스도 지금 살짝 위로 뜨고 있고, 전반적으로 힘을 살짝 받을 때 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308,000원까지만 딱 갔네요. 출렁거림이 있는데요.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처리를 했어요. 아쉽지만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으로 보여요. 2차전지 쪽도
금액이 많지 않고 저는 일단은 다 줄이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깨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VI를, 그러니까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VI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따로 관심 종목으로 놔두고 난 다음에 상황을 한번 보겠고요. 밀컴퍼니가 상승을 하고 있고, 밀컴퍼니는 한 800억 정도 터지는 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온다면 매도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걸어 두겠습니다. 우선은요, 걸어뒀다가 딱 5만원이 넘어섰을 때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것 같거든요. 일단 걸어두고, 전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여기는 곧 돌파를 했고, 여기 위까지 한번 봤을 때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질 것으로 보이고요. 세로닉스는 지금 형태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는데, 포스코엠텍은 저를 놀리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고 있는 형태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놀려준 만큼 다시 매수를 해야겠죠. 17590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은 이 뉴스가 있어요. 삼상 동등성 입증의 강세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것이고, 신생혈관 관련된 항반 변성 치료제 관련돼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다, 이것을 인정받은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려면 포스코엠텍이 강하게 가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저는 부가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을 깨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매도도 다 하고 상황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요. 태경 PK를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더 내려왔을 때요. 어차피 이제 여기 위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 거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8,760원 저기에다가 매도를 일단 걸어 두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잡히면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많이 높이 올라간다면 101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고 매도 설정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사이텍은 내려왔으니까 매수를 한 것이고요. 위사이텍도 매도를 걸어 놔야겠죠. 네. 어제 저점을 깼고 여기 저점을 깼을 때 다 던질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월봉의 모습이 좋아서 일단 다 팔지는 않고 그냥 올라왔을 때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칸에 한번 그리고 여기 윗칸에 한번 이렇게 매도를 걸어 두겠습니다. 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4에는 다 매도를 하게끔 걸어 두겠습니다. 딱 VI에 근처에 있는 가격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저는 오늘 매매는 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휴마시스가 더 강하지 않고 여기서 알짱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매도를 일단 걸어 두겠습니다. 여기 저점이 6150, 6150, 6150을 다 지켜줬으니까 저기를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걸로 손실을 걸어 둘게요. 6130, 6130 걸어 두겠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6,700원까지 일단 걸어 두고요. 강원에너지가 뒤늦게 후타를 치고 있습니다. 금양쪽도 치거나 아니면 세로닉스도 세로닉스는 밑으로 살짝 내려갔고요. LNF는 조금씩 버텨는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0만원에 지금 거래대금이 30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이제 체결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엠텍이 대장 역할을 좀 더 하고 있죠. 2899까지 갔고 10원이니까 100원 18150까지 가게 되면 상한가를 한번 보겠네요. 오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녹화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의 제일 윗선을 한 번도 안 건드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다는 거는 우선은 매도를 할 거는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위에 상한가 가격대를 한번 봤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봤고 18150, 18150까지는 일단 위로 한번 쳤기 때문에 상한가 가격까지는 한번 봤고요. 상한가를 들어가면 나머지 종목이 좀 움직이겠지만 상한가에 일단 걸어두겠고 한 번에 잡아먹었네요. 방금 전에 보셨나요? 한 번에 150억이 들어왔습니다. 170억 170억이 한 번에 딱 들어왔어요. 170억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공매도를 다 걸면 어느 쪽이 이득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방금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리튬 쪽이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반리튬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고요.
리튬 쪽이 힘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도 한번 보겠고요. 사마 알루미늄은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네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다시 들어올려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은행이 아무래도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종목으로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돈이 많이 들어왔고 저점도 이렇게 되면 좀 높은 위치에서 저점이 잡히는 셈이 되거든요. 오늘 오후장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은 뭐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들고 있었던 종목이긴 하니까요. 포스코 엠텍 일봉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엠텍 포스코 매매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러려니 일단 하겠습니다. 아마 뭐 상한가까지는 못 들고 있었겠죠. 제가 이 금액을 보게 됐으면 매도를 했을 거라서 저기까지는 다 들고 있을지는 들고 있지 못했을 것이고요. 저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에만 집중하는 걸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연습을 위주로 할 거고요. 강원에너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증백 종목이기도 했고, 이 종목이 여기에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경고가 걸리든 말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죠. 30분봉에서 이 녹색 선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지켜주고 있으면서 차트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어쨌든 상한가로 오늘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은 포스코 엠텍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브리지텍은 오늘 페이크를 주고 지금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이 선을 깰 것처럼 하고 지금 들어올렸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딱 뭔가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이거든요. 근데 시장의 대장이 맞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부분 시장의 대장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솔직히 확신이 좀 없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은 저렇게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서 매매를 더 했었던 것이고, 브릿지텍은 지금 챗 GPT 쪽인데 챗 GPT 쪽이 지금은 한번 바람이 가라앉았다라고 저는 봐야 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솔트룩스를 한번 보면 솔트룩스는 여기 저점을 지켜주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애매합니다.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황에 있고, 실적이 예를 들어 에코프로처럼 실적이 지금 당장 받쳐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브리지텍은 KT랑 연관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오히려 KT 쪽에 관련된 KTCS가 여기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 원래 대장이 이쪽인데 여기 또 안 움직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브리지텍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기록을 남겨놔야겠죠. 브리지텍이 애매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돌려놨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되돌린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건데, 되돌려놨기 때문에 한번 이게 이 모양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오는지, 여기 저점을 표현을 해놔야죠. 여기 저점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 상승하는, 급등하는 때가 한번 온다, 이렇게 한번 놔둬보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가 한 번 더 밀어 솟구쳤고요. 361까지도 한번 보겠네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네, VI가 걸릴 것 같고, 포스코 임택이 저렇게 반응을 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종목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왔네요. 네, 올라오고 있네요. 웰크론 한택이 포스코 양극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5,720원은 한 번은 돌파하는 때가 무조건 온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는데 일단은 뭐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에 돈을 넣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지 않겠고요.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종목들은 또 따로 체크만 해놓고 이 종목 체크만 해놓고 오늘 어차피 올라가는 걸로만 따지면 일단 상한가가 지금 풀렸네요. 150억이 200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결국엔 또 풀렸습니다. 휴마시스는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아서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저런 상태라면 깨질 것 같네요. 어반리튬이 위로 한 번 더 쳤습니다. 네, 어반리튬이 위로 한 번 더 쳤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는 때가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22,850원, 22,3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최고치 거래 대금이 최대치가 터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까지만 연습하고 저는 녹화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를 엄청 좋은 매매를 계속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중에 확실히 올라가려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려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한 번 더 돈이 들어와야겠죠? 여기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요.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 개인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쌓이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도 이거는 좀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방금 전 또 물량이 받쳐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만약에 손절하는 물량 있으면 난 받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가지 움직임이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000주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서 체결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네, 방금 전에 큰 돈이 또 하나 들어왔죠. 2만 주에서. 높은 위치까지 한번 왔고 네, 50원이니까 22,3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VI를 보게 되는데 2차 VI 정도 갈 정도로 대장은 아니고 뭐 그런 형태, 이런 상태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음봉이 나왔고 여기서 양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들어올리고 있고 여기서 눌린다면 여기까지도 확 눌릴 수 있는 위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밀리고 있지 않았지만 물리는 형태가 보인다면 네, 일단 저는 그냥 고가이기도 하고 대장이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우선은 매도를 다 해놨습니다. 저스템이 이 저점을 지켰네요. 결국에는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으로 힘이 확실히 세군요. 아직까지도 힘이 세네요. 강원에너지는 네, 좀 전에 여기 고점 이후에 살짝 들어올렸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스템이 이 저점을 오늘 깨지 않는다면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850을 지켜줬거든요. 네, 그말하기 무섭게 지금 아래로 흔들고 있는데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만 확인을 해보고 매매를 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종목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었고 종목수를 줄이는 중에 있고, 자, 제가 목표로 했던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을 매수를 더 했기 때문에 보초병을 너무 많이 세워도 의미가 지금은 뭐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먼저 상승하는 종목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을 지금 매도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태경 BK는 아래로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 매수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 윗가격에서 매도를 일단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매도가를 수정을 해야겠어요. 저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매도를 수정하겠습니다. 만원 가격대에 하나, 9620에 하나, 이렇게 매도를 수정을 했고, 어차피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윗가격에서 매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수익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태경 PK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거나, 오늘 저점이 완성되면 이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를 추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추매하는 거는 한 템포를 좀 뒤로 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매하는 쪽은 한 템포를 뒤로 밀었다. 그리고 제주은행이 VI를 한번 돌파를 하겠네요. 저는 돌파를 한다고 보고 연습용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다 매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위까지 돌파를 하면 이 7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매수를 걸어 놓겠습니다. 218까지는 갔는데요. 218까지는 갔고, 잠시만요. 218까지는 갔으면 하나씩만 나눠서 매도를 걸어 놓을게요. 24, 27까지 가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제주은행이 꽤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저렇게 해놓겠고,
레몬이 더 내려오지를 않네요. 21선을, 네, 이 42, 이건 사실 21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제가 일봉에서 노란색을 21선으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입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41선, 즉, 여기 일봉으로는 3일선을 지금 계속 주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3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미래컴퍼니도 있었고, 뉴로메카는 오늘 3일선을 좀 살짝 깼습니다. 여기서 오늘 양봉으로 돌리면서 다시 지켜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올려놔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휴마시스는 네, 아래로 깨질 것 같죠? 그리고 HPSP도 3일선을 좀 지키고 있고, 3일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셀바스 헬스케어도 있고, 브리지텍은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면 오늘도 네, 지키고 있죠. 여기서 한번 올라서고 나서 지키고 있고, 3일선을 저렇게 지키게 되면 꽤 잘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고요. 포스코엠텍은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내려와야죠. 한 번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높이 올라갔는데 한 번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욕심이 있다면 여기서 다 받아다가, 왜냐면 거래대금은 많이 터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 다 물량을 받아다가 앞에 있는 이 물량들 1700억, 지금 오늘 거래한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3500억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여기 위에서 3000억 정도를 받으면 내일 10%만 띄워도 300억을 버는 거니까, 뭐 3000억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바니트에 한 번 더 갔습니다. 네, 한 번 더 갔네요. 저는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어바니툼이 한 번 더 갔고, 어바니툼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자체로 30분봉으로는 첫 일치 거래대금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500억이 넘는 금액이 터지려면 여기 VI를 걸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또 더 갈 것처럼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강원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어반리튬 쪽으로 힘이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히마시스는 매도 주문이 걸렸지만, 네, 순간적으로 이 저점을 깨면 매도하게 하려고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저처럼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한 번에 쭉 던져버렸네요. 그러면 여기 매도 포인트까지 오는지도 한번 구경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포인트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반리튬은 네, 확실히 휴마시스가 어제 상한가긴 했지만 아래에서부터 상승하는 쪽을 생각을 해보면, 그죠?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 돈이 쏠리는 쪽이 리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만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손해가 확실히 적고, 수익은 또 반대로 잘 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거를 매도가 될지 안 될지, 네, 매도는 됐습니다. 제 거는요. 확실히 네, 돈이 몰리는 쪽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만 단타를 하는 게 맞고, 네, 눌렸을 때에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쪽이 당일날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이 확실한 종목이잖아요. 지금 포스코엠텍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장이 확실한 쪽에서 움직이는 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대장이 확실히 있는 쪽에서 움직이는 게 돈이 이제 눌렸을 때도 올라오기가 쉬운 형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쪽보다는 어바니트 쪽, 네, 확실히 그래 보여요. 그렇다고 또 3, 4등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3, 4등부터는 좀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3, 4등은 좀 제외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저는, 네, 그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템도 뭐 올라가다가 잠깐 또 눌리고 그러네요.
네, 벌써, 네, 10시 반이 됐네요. 자, 일단은, 포스코 엔텍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전 내일 또, 매매한다든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은 경고가 뜨게 되어 있는 걸로 아까 보였거든요. 18220 이상, 네,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 경고 주의가 뜨네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오늘 또 경고에 물릴지 아니면은 경고에 물리면서 끝나면 오늘 마지막 피날레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수는 조금 돌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음봉으로 밑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지수가 완전히 나아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매매를 접근을 하고 있고 내려오면은 매수할 종목들도 체크를 해놨고 무리해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보초병으로만 이제 매수한 종목들이 많고 이런 중에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있고요. 종목 수는 계속해서 줄일 것이고 종목 수를 줄여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초병을 세우는 거를 진짜로 꼭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오늘 좀 계산해 보려고요. 그래서 종목들 되돌려 보면서 굳이 보조병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제가 과거에 이제 매매를 했을 때도 보조병을 두지 않고 매매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한 템포 좀 늦춰서 추매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굳이 보초병을 세우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통할 수 있는지 안 통할 수 있는지 제가 복귀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매매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뭐 수익 많이 나시고 그 다음에 매매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사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코로나 환자가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라도 야외에 가시거나 하실 때 황사랑 코로나 조심하시고 요즘에 또 이번 꽃샘추위 또 살짝 왔는데 이거 끝나면 또 벚꽃도 보러 놀러도 가시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저희는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